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4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의 체포작전에 대해서 자랑을 쏟아 놓았습니다. 마치 웅변 대회에 나온 연사 같았습니다. 요지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 미국 군사력은 세계에서 최고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이 차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인상은 너무나 자랑이 심하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성공할 거냐 하는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정광석화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몇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해 오는 데는 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두로는 뉴욕에 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유치장에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작전을 펼쳤고, 여기에 동원된 항공기, 전투기가 150대라고 합니다. 150대의 전투기, 그리고 직접 카라카스에 있는 마두로의 숙소로 진입을 해서 끌고 나오는 작전은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수행을 했고, 다른 비행기는 그 헬리콥터를 음호하고 또 헬리콥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했는데, 마두로가 그냥 부부와 같이 침실에서 자다가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문 앞에 미군이 딱 붙이고 있어가지고 바로 체포가 되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정보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 심장부에 미국 CIA의 첩자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베네수엘라와 같은 큰 나라의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체포라 할까요? 납치라고 할까요?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도 현재로는 미국밖에 없고, 이런 일은 지난 수십 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앞으로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안정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run이란 말을 썼어요. run, R-U-N. 이건 일부 한국 언론은 통치라고 그러는데 통치는 아니고 run, 운영하겠는데, 지금 부통령이, 그러니까 마두로가 지명한 그 부통령이 우리한테 협조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부통령은 아주 강경하게 지금 대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차도라는 여성, 이 사람 민주화운동가입니다. 여성은 베네수엘라 안에서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묘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후계 정권을 요리하면서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복심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석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은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석유 채굴이라든지 정유 공장이 거의 다 문을 닫았는데, 다시 미국 회사가 들어가서 석유 산업을 일으키겠다
아마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어떤 재건이라고 그럴까요? 개발의 그 키워드는 석유 자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두로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매개로 해가지고 앞으로 베네수엘라 재건 작업에 미국이 참여하고 그 수익금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부자로 다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잘 될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예단하기 힘든데, 역사적 교훈을 짚고 본다면은 트럼프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외국을 침공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잘 하는데, 아프간 때도 그랬고, 이라크 침공 때도 그랬고,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몰아낼 때도 그랬는데, 그 뒷감당을 하기가 참 무능합니다. 결국 아프간에서는 정권을 무너뜨렸지만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지만은, 그 사이에 2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2021년에 탈레반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탈레반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라크에서도 2003년에 침공을 했지만은 한 달 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은 곧 내전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미군이 거기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카다피가 죽고 나자 리비아는 분열되어 가지고 그 전보다 더 못해지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카다피가 독재를 하더라도 그때는 질서가 유지되었다, 과거가 좋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트럼프의 이 화려한 전술적 성공이 화려한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중대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국내적으로는 이게 군사 행동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한 것은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제법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명백합니다. 국제법 학자가 있으면은 이런 일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납치해 오듯이 하는 만약 행동을 허용을 한다면은 이 강한 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 모범을 보였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국내적으로 어떤 동의 절차 없이, 그리고 국제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납치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제일 기분 좋아할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후유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황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미국 군인들은 대단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트럼프는 정말 엄청난 모험을 했구나 하는 불안감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나 하듯이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들어가서 사설을 켰더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Trump's attack on Venezuela is illegal and unwise.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하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그런 우려도 제시하지만은 전체적인 톤은 이것은 잘한 것이다. 박수를 쳐야 될 일이다. 라고 아주 상반된 그런 의견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최고의 언론으로 꼽히고 민주당 계열은 아니지만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보도는 아주 정확하게 하고 논평은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이 신문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어제 작전 끝내고 제일 먼저 전화 인터뷰를 허용한 매체가 뉴욕타임스였습니다. 그만큼 뉴욕타임스를 언론기관으로서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우선 세계가 어제 있었던 마두로 체포작전의 성공에 경악하면서도 환호하는 사람이 많았고 마두로가 워낙 나쁜 인간이었으니까 박수 치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사설이므로 더 눈에 돋보였고 역시 읽어보니까 논리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이 사설은 우선 마두로는 동정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2024년에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명백하게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말아먹어버렸습니다. 1980년대에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 베네수엘라인데 차베스 마두로가 대를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착취를 하고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사법기관을 망가뜨려 버리니까 80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한때 인구가 한 3천만이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800만 명의 이민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30%를 쫓아내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어제 트럼프의 행동이 박수를 받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면서 뉴욕타임스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프간 전쟁을 벌려가지고 탈레반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끝장을 보지 못해가지고 20년 뒤에는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 세상이 되고 말았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독재 타도에는 성공했지만은 독재자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부족 국가처럼 그냥 파편화되고 말았다.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해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곧 내전으로 들어가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건 주로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남미에 대한 미국의 작전도 실패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칠레, 쿠바,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 반미 정권을 축출하려다가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외에 군사 개입을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한국을 빼고는요. 월남전에서도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걸 우선 뉴욕타임스는 지적하면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미국을 국제적 위기로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이유 없이 미국을 국제 위기로 밀어 넣었다. 이게 이제 소결론이네요. 그리고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한 것은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침공의 명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마약 테러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니까 마두로를 범죄 단체의 지휘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미국 국내법으로 구금 재판받도록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과연 그럴까? 과장이 심하다는 겁니다.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펜타닐 제조 국가로서는 베네수엘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럽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동이 모순되는 게 최근에 온두라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는데 이 인간이야말로 2014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아주 큰 마약 카르텔 장사를 했던 인간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 거는 또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정해지고 그 일환으로서 베네수엘라를 쳤는데 이것은 현대판 제국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판 제국주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법적 정당성도 상실하고 있고 법률적 권위도 없고 국내 의회의 승인도 없고 그런 군사 행동을 자행하면은 러시아, 중국의 이웃나라 침공을 합리화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의 과거 행적과도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2003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2024년 대선에서는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 나는 전쟁을 중지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도 노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바뀌었느냐. 그리고 헌법 위반을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는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 의회 동의가 필요하냐면 의회 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그 전략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03년 이라크 침공의 이후로 부시는 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크게 내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핵무기 개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보 판단의 미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여론에 밀려가지고 견제를 해야 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졌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유명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존 케리 상원의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졌고 존 케리 상원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은 부시에게 졌다. 대가를 치렀다. 반대로 반대했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던 브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미국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군사행동은
그건 너무나 지나친 비례관계로서 그래서 합리화 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되었던 마약을 한다고 믿는 그 선박을 계속 격침시켜가지고 한 1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제1기억에 또 살아남은 2사람이 부유물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 또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의심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전쟁과 살인을 구별해 주는 것은 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지킨 전쟁 행위는 그게 살인이 안 됩니다. 처벌 안 받아요. 그러나 법을 어긴 공격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살인 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아버지 부시입니다만 부시 정권이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 생활을 하도록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파나마를 지나는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고 일종의 미국의 부속물과 같은데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고 하니까 파나마 다루듯이 베네수엘라를 다루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잘된 일일까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력한 마두로 정권이 만약 사라지면은 그 뒤에 일어날 부작용으로 장군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고 이 틈을 타서 혼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좌익 콜롬비아, 인접한 콜롬비아의 군사 조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친마두로 민병대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는 등 무장 충돌의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솔직히 말해서 no easy answer.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쉬운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군사 모험주의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고 지역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 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전쟁광적 행동이 법을 위반했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전쟁광적 행동이 법을 위반했음을 안다. 철저하게 법치적 시각으로 다룬 뉴욕타임스의 사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